안녕하세요. 호통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특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잘 이해가 되셨을는지 모르겠는데 잠시 잠깐 리뷰를 해보자면은 상대적인 거, 네, 어떠한 상황에서 상대적인 거, 특수한 상황에서 그 특수한 상황은 빛의 속도, 절대로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 여기 보시면은 빛의 속도 절대로 변하지가 않죠. 네, C. 빛의 속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이 관찰자가 달랐을 때 우주선의 안에서 타고 있는 사람과 우주선의 바깥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이 친구에게는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 그래서 시간은 절대적이지 않다. 상대적이다. 시간은 상대적이다. 누구에게? 이 우주선에 있는 관찰자와 우주선 바깥에 있는 관찰자에게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 자, 만약에 우주선 안에 5명이 타고 있다. 그 친구들에게는 시간은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 관찰자들에게는 시간이 동일하게 흐르죠. 왜냐면 여기 8명이 타고 있건 1000명이 타고 있건 이 빛은 위아래로만 움직이게 보일 테니까요. 그리고 이 바깥에서 5000명이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을 때 이 5000명의 시간은 또 동일하게 2초로 흐르고 있겠죠. 그렇죠? 1초, 2초. 이 시간이 다른 이유는 이 디스턴스가 바뀌게 되죠. 그렇죠? 안에 타고 있는 친구에게는 위아래로만, 그렇죠? 요 위아래. 그렇지만 이 우주선에 타고 있는 우주선 바깥에 있는 친구들에게는 이 빛이 우주선이 앞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니까 디스턴스가 변했기 때문에 똑같은 속도를 만들어내려면 공식에 의해서 시간도 많아져야 된다. 그래서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럼 일반 상대성 이론 바로 가보도록 하죠. 자, 일반 상대성 이론은 가속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가속이 있는 상황입니다. 가속 운동이 있는 상황. 자, 그러면은 우선은 아인슈타인 형님이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중력이란 것이 있고 관성이란 것이 있습니다. 자, 관성이란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어떠한 가속 운동을 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질량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공이라고 합시다. 공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지구에서 지금 여러분 뭐 어떠한 공 같은 거 있으면 한번 떨어뜨려 보세요. 땅으로 떨어지죠. 그렇죠? 그게 바로 그래비티죠. 중력이죠. G, 그래비티. 아주 당연한 거죠. 자, 관성은 무엇인가? 자, 여러분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가 로켓을 타고 있습니다. 하늘 위로 올라가고 있는. 자, 이제 지구를 떠났습니다. 지구에 중력이 없습니다. 저희는 우주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 우주선은 계속 앞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앞으로 날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 공을 똑같은 상황에서 공을 떨어뜨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공은 어떻게 될까요? 공이 위로 날아갈까요? 공이 옆으로 날아갈까요? 공도 밑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사람도 바닥에 달라붙어 있겠죠. 여러분이 아주 간단하게 차를 앞으로 가속을 빨리 하면은 뒤로 이렇게 붙게 되죠. 목이나 어떤 롤러코스터 같은 거 타시면은. 그렇죠? 아주 빠른 속도로 앞으로 나가면은 제 몸은 뒤로 붙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가속할 때의 현상이죠. 똑같습니다. 우주선이 계속 가속을 하고 있으면은 어떠한 내 몸도 그리고 공도 바닥으로 붙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사람이 지금 소음도 아무것도 없나 최첨단의 로켓을 타고 있습니다. 소음도 없고 뭐 속도도 안 느껴지고 진동도 안 느껴지고 아주 조용합니다. 그리고 떤 윈도우도 없고 네, 창문도 없고 그래서 이게 우주선이 날아가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은 관성인지 아니면 중력인지 자신이 지구 위에 그러니까 로켓가 지구 위에 서 있는 로켓에 타고 있는 건지 날아가고 있는 로켓에 타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력과 관성은 동일하다.
라는 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거 뭐 등가 원리라고 하거든요. 자, 그럼 이제 중력과 관성이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럼 이제 로켓 실험을 또 다시 한번 해봅니다. 로켓 실험. 자, 우리 생각해 보면은 빛을 이렇게 정지 상태에서는 빛을 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우주라고 생각합시다. 여기가 아무런 중력도 없는 상태에서 자, 빛을 쏩니다. 직선으로 나가죠. 그렇죠? 직선으로 나갑니다. 자, 그런데 빛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등속도 운동. 그러면 직선으로 구부러지죠. 그렇죠? 자, 가속도 운동. 구부러지겠죠? 구부러지는 이제 직선으로 구부러지지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그래프처럼 이렇게 구부러지죠. 그렇죠? 자, 다시 돌아가서 지금 가속을 했을 때 이렇게 구부러져야 되죠. 근데 가속할 때와 뭐가 같다고 그랬죠? 가속 운동에서 빛이 구부러져 보인다. 가속과 중력은 구분이 되는가? 다시 질문을 해봅니다. 요거 같은 걸까요? 같다고 지금 저희가 얘기를 했죠. 자, 가속 때 구부러지죠? 만약에 여기서 빛을 쏘면은 빛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빛이 구부러지나요? 이 이야기에서는 빛이 구부러져야 됩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이 상황에서도 빛은 구부러져야 됩니다. 등가 원리에 의해서. 이해가 되시나요? 가속도 운동에서는 빛이 구부러진다. 앞으로 가고 있으니까 빛을 쏘면은 빛이 여기 도달하겠죠. 바깥에서 빛을 쏘니까. 그러면 중력이 있는 이 상황에서도 빛이 이렇게 오다가 구부러진다. 자, 이게 아주 이상한 거죠. 아주 이상하죠. 자, 그러면은 이 빛이 만약에 구부러진다. 이게 팩트라면은 물론 이게 나중에 요즘에 와서 팩트라고 이게 뭐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빛이 어떤 큰 중력이 있으면은 구부러집니다. 자, 근데 이 말은 만류 인력의 법칙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빛은 질량이 없기 때문에. 빛은 질량이 없기 때문에 당길 수가 없습니다, 서로. 그렇죠? 만류 인력의 법칙에 의해서는 두 물체가 둘 다 매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서로 당기거든요. 그런데 빛은 매스가 없다. 이상하죠? 그러면서 이 상황을 생각한 아인슈타인은 이거 이상하다. 이거 뭐지? 중력은 당기는 힘이 아닌데? 그러면은 빛은 매스가 없는데 어떻게 구부러지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잠깐만. 그러면은 이 공간이 변하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당기는 거잖아요. 매스가 있다면은 큰 매스가 있다면 이 주위의 공간이 변해서 빛이 구부러지는 것이 아닐까? 정말 천재적인 생각이죠. 이것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저도 참 궁금한데, 이것이 바로 이제 제너럴 렐러티비티의 핵심입니다. 빛이 지구에서 쏘면은 직선으로 가지 않고 태양같이 큰 매스가 있으면은 휘어진다. 그 이유는 서로 당기는 힘이 아니라 이 주변에 공간에 큰 매스가 있다면은 이 스페이스가 변형이 된다. 자,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해서는 시간이 변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알게 됐죠.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결국에 아인슈타인이 중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바로 중력은 어떤 큰 매스가 있다면은 그 주위가 공간이 변하기 때문에 움푹 패이기 때문에 빛이 가다가 그 움푹 패인 그런 도랑 같은 데로 빠졌다가 가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것이 바로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한 중력의 그런 데피니션, 중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진짜로 서로 당기는 힘이 아니라. 제가 뭐 이렇게 막 여러 글을 썼는데 다시 잘 보시면 관성과 중력은 같다. 그렇죠? 둘은 같다. 우주선 발사하는 거랑 그다음에 중력 땅 위에 있는 거랑 어떤 공을 떨어뜨리면 똑같이 밑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관성과 중력은 같다. 가속 운동에서는 빛은 꺾여 보인다. 그렇단 말은
큰 중력이 있는 곳에서도 빛은 꺾여 보여야 된다. 그런데 빛은 질량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만유 인력의 법칙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빛이 꺾일까? 서로 당기는 힘이 아니라면은 무엇일까? 그렇죠? 당기는 힘이 아니라 공간의 변화가 생겨서 빛이 그 도랑 같은데 그 공간이 변화된 그런 움푹 패인 곳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꺾이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반 상대성 이론 그리고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중력이 크면은 큰 곳이 있으면은 시간과 공간이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블랙홀 근처에 가면 블랙홀이라는 것은 아주 중력이 아주 큰 거죠. 매스가 엄청 큰 그런 물체입니다. 그곳에 가면은 뭐 빠져나오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죠. 그것이 예전에는 뭐 당기는 힘이 너무 세서 탈출할 수 없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그러한 구덩이가 생기는 거죠. 그 구덩이에 빛이 들어갔다가 못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아주 근처에 가면은 그 질량이 아주 큰 블랙홀에 가면은 그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고 있는 사람을 바깥에서 보는 나의 시간과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고 있는 그 사람의 시간은 같을까요? 다르죠.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다르죠. 시간은 다르게 흘러간다. 그렇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이 바로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과 일반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은 상대적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아주 유행했었죠. 아주 유명하게 사람들도 많이 보고 아주 그랬었던 것인데 보시면 블랙홀 보시면은 당기는 힘이 센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매스가 있기 때문에 쑥 들어간 것입니다. 이 공간이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빛이 들어갔다가 나오지를 못한다. 끝이 어디까지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빛이 나오지 않는다. 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정말 시간이 변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시간도 변할까? 시간이 변합니다. 이것도 증명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론에 따르면은 한 450m 높이에서는 하루에 4나노초의 시간이 차이가 난다. 이것은 실험으로 벌써 증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파트에 450m짜리 아파트는 없죠. 뭐 어쨌든 아주 높은 지역에 사는 사람과 산 위에 아파트에 사는 분과 아주 저층에 사는 사람들의 시간은 다르게 흘러갑니다. 자, 그렇지만 그 시간의 차이가 너무너무 작기 때문에 4나노세컨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은 1나노세컨은 1에다가 공이 9개 붙어 있는 것. 예. 1에 공이 9개 붙어 있는 것이 1세컨입니다. 그러니까 4나노세컨이 얼마나 작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일상에서는 그래서 아이잭 뉴턴의 그런 티오리를 우리가 아직 공부하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F는 ma가 거의 다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이 만유인력의 법칙도 거의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무리 없이 써도 되는 그런 공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아인슈타인 우주나 아니면은 정말 뭐 빛이나 그런 것들을 공부할 때는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아이잭 뉴턴의 그런 공식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력에 대해서 잡아당기는 힘이 아니라 공간이 아주 큰 매스가 있으면 그 공간이 변화가 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주 실험하실 수 있는 게 그러한 매트를 이제 사람이 둘이서 잡고 그 위에다가 아주 무거운 쇠구슬을 올려놓으면은 쑥 들어가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뭐 거기다가 구슬을 앞으로 이렇게 보내보면은 그 구슬은 직진으로 가지 않죠. 왜냐면 굴곡이 생겼으니까 휘겠죠. 네.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중력이란 것은. 뭐 스페셜 렐러티비티, 그다음에 제너럴 렐러티비티에서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는데 중력은 바로 잡아당기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선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뭐 시간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라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네, 제 아들에게도 좀 설명을 했는데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잘 계속 보시다 보면은 천천히 다시 이 영상들을 다시 돌려보시다 보면은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뭐 알면은 좋은 것들이니까 이렇게 좀 나눠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